장례식장 3층, 조용한 빈소. 늦겨울의 냉기가 아직 남아있는 복도에는 국화향이 스며 있었고 사람들의 발걸음은 마치 눈치라도 보듯 조심스러웠다. 영정 속 아내 한미정 64은 평생처럼 잔잔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미소를 바라보는 순간마다 남편 김도윤 67의 가슴속 깊은 곳이 스르륵 찢겨나가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다. 나레이션. 사람은 죽지 않는다.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여전히 숨쉬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도윤에게 아내의 죽음은 단순한 상실이 아니었다. 그것은 두 번째 이름이었다. 7년 전 딸을 잃었고 이제 아내까지 떠나버렸다. 하루에도 몇 번씩 그가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인지 흔들렸고 장례식장을 지키는 내내 그의 두 손은 텅 빈 듯 무겁기도 가볍기도 했다. 도윤은 조문객들에게 허리를 굽혀 인사하고 또 인사했다. 허리가 굽었다는 사실조차 잊을 만큼 그는 지쳐 있었다. 아내는 딸 김다현 당시 24세를 잃은 후 단 한 번도 제대로 웃지 못했다. 아침이 오면 산속을 헤매고 밤이면 사고 현장으로 찾아가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한참을 울곤 했다. 그런 아내의 체력은 7년이라는 세월 동안 서서히 무너졌다. 결국 그녀의 마지막은 병원에서도 정확한 원인을 밝히지 못한 과로와 심신쇠약. 의사는 말했다. 유가족분들, 어르신은 오래전부터 마음의 병이 깊었습니다. 몸보다 마음이 먼저 무너진 겁니다. 도윤은 아내의 손을 잡고 외쳤다. 미정아, 우리 다연이 놓아주자. 우리 이제라도 같이 살자. 하지만 아내는 가늘게 웃기만 했다. 여보, 난 그 아이가 아직도 어디선가 울고 있는 것만 같아. 그 말이 그녀의 마지막 말이었다. 초저녁이 밀려오자 조문객들은 하나둘 떠났다. 남은 건 은은한 조명, 국화 냄새, 희미한 기도 소리뿐. 그때였다. 장례식장 입구에서 직원들이 갑자기 서로 눈을 마주치고 굳어버렸다. 검은 롱코트, 긴 다리, 매끈한 실루엣, 베일을 쓴 여성. 직원 한 명이 눈을 동그랗게 떴다. 저 사람 어디서 많이 봤는데. 에이, 설마 저분이 여길 왜 와? 그녀는 조용히 그리고 아주 느리게 빈소 안으로 들어왔다. 걸음 하나하나가 소음을 지우는 것처럼 고요했다. 조문객들 사이에 작은 파문이 퍼졌다. 저 사람 김하연 회장님 아니야? 대한민국 재계 5위 그분? 저런 개인 조문을 한다고? 그 이름은 뉴스 속에서도 늘 긴장감과 함께 등장하는 이름이었다. 능력, 부, 권력 모두를 갖춘 여자. 언론은 그녀를 한겨울을 뜯어 삼킨 여자라 불렀다. 그런 인물이 이 허름한 장례식장에 나타난 것이다. 도윤은 멍하니 그녀를 바라봤다. 이름을 들은 순간 그의 심장이 이유 없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여인은 영정 앞에 섰다. 아무 말도 없이 국화 한 송이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아주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 고개 숙임은 그녀의 사회적 위치로는 좀처럼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도윤조차 놀라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베일 아래에서 빛이 스쳐 지나듯 미세한 떨림이 보였다. 도윤은 마른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장님이 제 아내와 아는 사이셨습니까? 그녀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기어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주 오래전부터요. 그녀의 목소리는 낯설면서도 이질적으로 익숙했다. 도윤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다. 저 어디서? 그녀가 서서히 베일을 젖혔다. 그리고 그 순간 도윤의 심장이 멎었다. 그 얼굴, 그 눈매,
그 미소, 시간이 흘러 성숙했고 불을 가진 여인의 모습이 되었지만 그녀는 분명 김다현 7년 전 죽었다고 통보받은 자신의 딸이었다. 도윤의 입술이 떨렸다. 다현아? 여자는 세상에서 가장 오래 참아온 표정으로 천천히 무너지는 듯한 미소를 지었다. 아버지, 두 글자였다. 그러나 그 두 글자가 도윤의 세상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았다. 그는 허리를 가누지 못하고 앞으로 휘청였다. 손끝까지 떨려 말을 잇지 못했다. 다현아, 내가 살아있었어? 어떻게. 그녀는 아버지의 외침을 듣고도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아버지, 여기서 오래 말씀드릴 수 없어요. 하지만 저는 죽지 않았어요. 단지 죽은 사람이어야 했을 뿐이에요. 도윤은 믿지 못하겠다는 듯 눈을 크게 떴다. 무슨 소리냐 그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면서도 단단했다. 제가 살아있다는 사실은 두 분에게 죽음보다도 위험한 일이었어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장례식장 공기가 완전히 고요해졌다. 눈이 아닌 숨조차 멈춘 듯한 침묵. 나레이션. 죽은 딸이 돌아왔다. 하지만 그녀가 품은 비밀은 단 한 가족의 비극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었다. 7년 전 사고. 그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그리고 그녀는 마지막으로 영정을 바라보며 가늘게 속삭였다. 어머니가 가신 지금 저도 더 이상 숨지 않겠습니다. 장례식장의 문이 닫히는 순간 김도윤의 숨은 거칠어졌다. 조문객들이 아직 혼잣말로 웅성이고 있었고 몇몇은 아예 충격으로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나레이션. 세상에는 기적이라는 말로 포장하기엔 너무 기묘한 순간이 있다. 죽은 줄 알았던 딸이 억만장자가 되어 돌아오는 일 같은 것. 김도윤에게 이 순간은 기적이 아니라 공포에 가까웠다. 장례식장을 조금 비키자 희미하게 소독약 냄새가 풍겼다.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고 희미하게 들리는 종소리만이 공간에 울렸다. 김하연 다현은 영정 앞에서 떨리던 모습과는 달리 조금 더 단단한 얼굴로 변해 있었다. 하지만 가까이에서 보면 그녀의 손등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도윤은 그 떨림을 보며 가슴이 쥐어짜이는 듯했다. 다현아, 아니 하연이라고 해야 하나? 정말 내가 맞는 거지? 아버지가 지금 꿈을 꾸는 게 아니고.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버지. 저예요. 정말 저 맞아요. 그 말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었다. 7년 동안 꺼낼 수 없었던 숨막히는 진실의 첫 조각이었다. 도윤은 딸을 바라보며 단순한 감정 하나로 정리할 수 없는 감정의 파도에 휩싸여 있었다. 기쁨, 분노, 혼란, 후회? 아니었다. 그를 덮친 감정은 두려움이었다. 다현아, 내가 살아있다는 걸 지금 이제서야 말하는 건 그만큼 위험했기 때문이냐? 우리를 지키려 했다고 했지. 그녀는 대답 대신 조용히 눈을 감았다. 도윤은 그 침묵이 더 무서웠다. 제가 사고 난 그날 한 기업의 비리를 폭로하려고 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오래된 유리처럼 금방이라도 깨질 듯한 떨림이었다. 도윤의 손이 멈췄다. 폭로? 다현아, 넌 대학 졸업하고 작은 개발 회사 들어갔었다고 했잖아. 그게 그거였어?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회사는 작은 회사였지만 대기업으로 연결된 프로젝트를 맡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녀는 복도 창밖으로 눈을 돌렸다. 밤 공기가 차갑게 스며들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돈 세탁이었어요. 아주 고도화된 방식에. 도윤은 갑자기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다. 설마 그 일을 파고들다가.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날. 제가 폭로하려고 했던 날. 사고가 났어요. 우연 같았지만 제가 기억을 잃고 나서야 알게 되었어요. 그녀는 목을 한번 삼켰다. 그 사고는 우연이 아니었어요. 도윤의 표정이 완전히 무너졌다. 나레이션. 그날 밤 김다연이 타고 있던 차량은 교차로에서 정면으로 들이받쳤다. 경찰은 음주 트럭의 과실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다. 트럭 운전자는 사고 다음 날 바로 사망했어요. 자살이라고 했지만 정황이 너무 이상했어요. 도윤은 숨을 삼켰다. 그녀는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계속 얘기를 이어갔다. 그리고 제가 실종된 3개월 동안 제 휴대전화는 누군가가 해킹했고 제가 접근했던 자료들은 전부 시스템에서 지워졌어요. 도윤은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다. 다연아, 그럼 너 그 3개월 동안 어디 있었던 거야? 그녀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모르겠어요. 도윤은 멍해졌다. 기억이 없어요. 아버지, 저 사고 이후 최소 3개월 동안 어디서 누구한테 무엇을 당했는지 기억이 없어요. 복도 위의 전등이 아주 작게 깜빡였다. 도윤의 손끝이 차갑게 굳어갔다. 하지만 딸은 기적처럼 살아났다.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때 그녀는 신혼 미상자였다. 그리고 그때 그녀를 찾아온 사람이 있었다. 바로 지금 그녀의 보디가드가 모시는 현 대기업 집단의 비공개 투자자 그룹. 그들이 절 데려갔어요. 그들의 말로는 제가 알고 있던 정보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위험했다고 했어요. 도윤은 이를 악물었다. 그래서 너한테 새 이름을 줬구나. 네. 그리고 전 그 이름으로 살며 그들이 비리와 연결된 내부 세력을 하나씩 제거하는데 협력하게 됐어요. 도윤은 머리를 감싸쥐었다. 다연아, 넌 혼자 7년 동안 지옥에 있었던 거잖아.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떨구었다. 도윤의 숨이 크게 일렁였다. 그런데 왜 이제야 나타난 거야? 왜 아버지한테 한 번도 연락을 안 했던 거야? 왜 내 엄마가 죽을 때까지. 그녀의 눈에서 조용히 눈물이 흘렀다. 아버지, 제가 나타나는 순간 두 분도 위험해질까봐. 그게 가장 무서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찢어진 천조각 같았다. 그리고 제가 돌아오면 반드시 누군가 따라옵니다. 도윤의 목이 굳었다. 지금도? 그녀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다. 네. 장례식장 창밖에서 어떤 검은 SUV가 조용히 서는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그 차량에서 내리는 어둠 같은 그림자들. 그들은 바로 이곳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나레이션. 딸이 살아 돌아온 순간부터 죽음은 이미 이 가족을 다시 뒤쫓고 있었다. 장례식장은 여전히 조용했다. 흰 천과 국화, 흐린 형광등 불빛 아래 사람들의 숨소리조차 숨죽인 듯했다. 그러나 도윤의 마음속은 폭풍 같았다. 7년 전 잃어버린 딸이 살아 돌아와 그의 앞에 서 있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나레이션. 사람은 예상치 못한 순간 가장 깊은 상처 위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는다. 김도윤에게 그 순간은 사랑과 슬픔, 분노와 후회가 한꺼번에 몰아치는 소용돌이였다. 김다현, 아니, 이제는 김하연. 그녀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뜨며 말했다. 아버지, 지난 7년 동안 저는
그냥 살아있었다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도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다연아?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조심스레 한 발짝 다가서며 속삭였다. 사고 이후 저는 신원불명자로 병원에서 깨어났어요. 기억도 일부만 돌아왔고 주변에서 알려주는 정보로 제가 살아있다는 사실조차 믿기 어려웠죠. 그녀의 눈빛은 깊은 고통으로 젖어 있었다. 그때 돌아오고 싶었지만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돌아오는 것이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도윤은 손을 떨며 딸의 어깨를 붙잡았다. 안전하지 않다고? 무슨 말이냐, 다연아. 그녀는 눈을 떨구며 작게 말했다. 저는 그 사고 현장에서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었어요. 누군가 저를 노리고 있었고 그 사건 뒤에는 재산과 권력을 노린 그림자가 있었어요. 그걸 아버지와 어머니가 알게 되면 둘 다 위험에 빠질 수 있었어요. 도윤의 눈이 크게 뜨였다. 말문이 막혔다. 나레이션. 그 순간 김도윤은 깨달았다. 7년 전 사고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었다. 그리고 그 사고 뒤에 숨겨진 진실은 그의 가족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폭탄과도 같았다. 김하연은 깊게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그동안 숨겨온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사고 이후 저는 재벌가와 범죄 조직이 얽힌 거래와 비밀을 알게 되었어요. 그 사실을 폭로하면 우리 가족 모두가 위험해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처럼 살아야만 했습니다. 도윤의 마음속에서 공포와 분노, 안타까움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그는 딸을 붙잡고 말없이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렇다면 왜 지금 돌아온 거냐? 김하연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에는 단순한 반가움이 아닌 결단과 책임감이 담겨 있었다. 어머니가 떠난 지금 숨겨진 진실을 밝히고 남겨진 가족을 지켜야 할 시간이 왔기 때문이에요. 도윤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숨을 고르며 생각했다. 7년 동안 딸이 살아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경악했지만 이제 그녀가 가져온 숨겨진 7년의 진실이 무엇인지가 가장 큰 문제였다. 장례식장 안의 사람들은 여전히 조용히 숨죽이고 있었다. 그 순간 한 줄기 바람처럼 김하연이 도윤의 손을 꼭 잡았다. 아버지, 믿으세요. 제가 돌아온 이유는 단 하나예요. 두 분을 지키고 진실을 바로잡기 위해서. 도윤은 딸의 손을 꼭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다연아, 이제야 조금은 안심이 되었다.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내 마음이 한순간에 무너졌다가 다시 살아난 느낌이다. 나레이션. 산막은 이렇게 끝이 났지만 이들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장례식의 조용한 공기 속에서 숨겨진 진실과 그림자가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살아 돌아온 딸, 그리고 남겨진 아버지. 앞으로 펼쳐질 7년의 비밀과 복잡한 사건들은 이제 그들의 삶을 바꾸기 시작할 것이다. 장례식장이 끝나고 조문객들이 하나둘 떠난 후에도 도윤과 김하연은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흐린 형광등 아래에서 아버지와 딸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침묵 속에는 슬픔, 안도, 그리고 앞으로 맞이해야 할 위험이 뒤섞여 있었다. 나레이션. 살아남은 자와 남겨진 자. 그리고 7년 동안 숨겨진 비밀. 진실이 드러날 때 삶은 더 이상 이전과 같을 수 없다. 김도윤은 이제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김하연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아버지, 사고 이후 제가 어디에 있었는지, 왜 살아있는 줄 아무도 몰랐는지 이제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도윤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가슴은 긴장으로 조여왔지만 딸이 안전하게 돌아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심장의 부담이 조금은 덜어졌다. 사고 당시 제 차량은 음주 트럭과 충돌했습니다. 그러나 그 트럭에는 사고를 조작하려는 누군가가 있었어요. 저는 병원에서 깨어났지만 기억의 일부가 사라졌고 제 신호는 사망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 이어갔다. 그 뒤로 저는 이름도 바꾸고 기억을 조금씩 되찾으며 뒤에서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제가 돌아오면 위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도윤의 눈가가 붉게 물들었다. 7년 동안 딸이 살아있었고 그 모든 시간 동안 그는 그녀가 어디 있는지도 모른 채 괴로워했다. 그럼 다연아 왜 지금 나타난 거냐? 김하연은 고개를 들고 단호하게 말했다. 어머니가 떠난 지금이 마지막 기회였어요. 숨겨진 진실을 밝히고 우리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돌아왔습니다. 도윤은 말없이 딸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이제는 단순히 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숨겨진 비밀과 맞서야 하는 싸움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나레이션. 사막에서는 단순한 재회가 끝이 아니다. 살아 돌아온 딸이 밝혀야 할 진실은 장례식장에서 시작된 충격보다 훨씬 더 강력했다. 이제 아버지와 딸은 그림자를 마주하고 잃어버린 7년의 퍼즐을 맞추기 위한 여정을 시작한다. 김하연은 가방에서 작은 서류 봉투를 꺼냈다. 그 안에는 지난 7년 동안 그녀가 수집한 자료, 사진, 메시지, 거래 내역이 담겨 있었다. 아버지, 이건 그동안 제가 모아둔 증거예요. 이걸로 숨겨진 사건의 실체를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선택은 우리에게 달렸어요. 더 이상 숨지 않고 진실을 바로잡을지 혹은 또 다른 위험 속에서 살아갈지. 도윤은 봉투를 받아들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지난 7년의 공백, 아내의 죽음, 그리고 살아 돌아온 딸이 겹쳐졌다. 숨을 크게 들이마신 뒤 그는 딸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다연아, 이제 함께 해보자. 진실을 밝혀 우리 가족을 지키자. 김하연은 눈가가 젖은 채 미소 지었다. 두 사람은 처음으로 7년의 그림자를 함께 마주할 준비를 했다. 나레이션. 사막이 끝나면서 이야기는 본격적인 진실 탐색으로 접어든다. 살아 돌아온 딸과 아버지, 그리고 남겨진 비밀의 퍼즐. 앞으로 그들이 마주할 사건들은 단순한 가족 드라마를 넘어 위험과 음모, 그리고 인간의 강인함을 시험하게 될 것이다. 장례식이 끝나고 도윤과 김하연은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작은 응접실에 앉았다. 흰 커튼 사이로 흐르는 햇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은은하게 비추었다. 김하연은 조심스럽게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도윤 앞에 내려놓았다. 봉투 속에는 지난 7년 동안 그녀가 모은 사진, 메시지, 거래 내역, 은밀한 녹취 파일 등이 들어 있었다. 나레이션. 7년 동안 숨겨진 삶. 죽은 줄 알았던 딸이 남긴 증거는 단순한 자료가 아니라 누군가가 계획한 거대한 음모의 조각들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 퍼즐이 천천히 맞춰지기 시작할 순간이었다. 김하연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사고 후 저는 단순히 병원에서 회복한 것이 아니었어요. 제가 깨어났을 때 주변에는 누가 나를 노리고 있다는 흔적이 있었습니다. 가족이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걸 알았기에 저는 죽은 사람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딸의 어깨를 잡았다. 그럼 그 7년 동안 넌 어디서 무슨 일을 했던 거냐? 김하연은 잠시 숨을 고르며 대답했다. 처음 몇 년은 숨어 지내면서 정보를 모았어요. 재벌가와 기업 내부의 불법 거래, 정치인과 연루된 비밀 문서, 심지어 사고를 조작한 트럭 회사와 관련된 증거까지. 제가 살아있는 동안 단 한순간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도윤은 고개를 떨구었다.
그동안 자신이 몰랐던 위험과 시련이 딸을 얼마나 옥죄었는지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다. 그럼 왜 지금 나타난 거냐? 다연아 아니하여나?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어머니가 떠나고 가족을 보호해야 할 시기가 왔기 때문이에요. 숨겨진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우리 가족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도윤은 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좋다. 함께 진실을 밝혀보자. 이번에는 절대 숨지 않고 끝까지. 김하연은 깊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단단한 결속이 생겼다. 나레이션. 오막에서는 단순한 재회가 끝이 아니다. 살아 돌아온 딸과 아버지는 이제 그림자와 맞서야 한다. 7년 동안 숨겨진 음모, 그 중심에 있는 진실을 마주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들은 가족, 사랑, 그리고 정의의 의미를 다시 발견하게 될 것이다. 김하연은 봉투 속 자료 중 한 장을 펼쳤다. 사진 속에는 7년 전 사고 현장, 트럭 운전자의 모습, 그리고 의문의 인물들이 찍혀 있었다. 아버지, 이 사람들을 조사해야 합니다. 그들이 7년 전 사고를 조작했고 저를 위험에 빠뜨린 주체입니다. 우리가 직접 맞서지 않으면 아무도 진실을 밝혀주지 않을 거예요. 도윤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단호하게 말했다. 알았다. 우리 함께 반드시 이 진실을 밝혀내자. 그때의 상처와 7년의 시간을 되돌릴 순 없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지켜야 한다. 김하연은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 속에는 단순한 안도감이 아닌 앞으로 펼쳐질 위험과 싸움을 이겨낼 결의가 담겨 있었다. 나레이션. 오막은 이렇게 끝났다. 살아 돌아온 딸, 그리고 아버지. 숨겨진 음모와 7년의 시련은 이제 막 공개되었고 그들은 앞으로 펼쳐질 진실의 길목에서 마지막 승리를 향해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장례식이 끝난 지 하루가 지나고 김도윤과 김하연은 도심 외곽의 작은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7년 동안 수집한 자료와 사진, 녹취 파일이 흩어져 있었다. 조명이 흐릿하게 비치는 가운데 두 사람은 숨을 고르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